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외롭고 심심한 나머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친구가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제가 30대 후반이거든요. 거의 이제 끝물인데 제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예, 못했고, 제가 결혼을 왜 못하냐 생각해 보니까 성비가 안 맞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하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 한 명을 쟁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알파, 저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눈이 그 카메라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그냥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아, 왜 나 친구가 없지? 아, 그럼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은 해봤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세상의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구나.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였다면 그 간절함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간절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극소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마음이 맞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도 그게 내 뜻대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면이 있다.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더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친구가 없느냐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일단 그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친구 잘 사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혼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너는 뭐 이혼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뭐 무슨 그런 핑계를 대냐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사랑을 받고 자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진심인데 저는 혼자 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누구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밥 먹고 뭐 자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뭐 태어났으니까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 같이 해왔겠죠, 부모라는 사람과. 근데 이제 부모가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관심을 저에게 별로 두지 않았어요. 살기 바쁘니까. 굳이 좋게 포장하자면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좋게 포장하지 않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이제 이혼도 했으니까 힘들잖아요. 솔직히 누군가랑 같이 살다가 이혼해서 애는 또 있는데, 또 자기는 또 젊어. 30대에 이혼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했었는데, 그때가 30대였어요, 아버지. 지금 생각해보면 30대에 이혼남이면 지금도 빠른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혼 가정이 흔한 편이 아니었어요. 9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는 뭐, 관심 없고, 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친구가 없는 거는,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를 또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퇴를 했거든요.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갔는데 고등학교가 인문계여가지고 인문계인데 아침 6시에 등교를 해서 밤 10시, 11시에 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 방과 후에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하교하면 집에서는 이제 자유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프리한 인생을 즐겼었는데 중학교 3년 동안 갑자기 그 학교에서 10시간, 11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랬던 거예요. 유일하게. 자퇴한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하고 한 두 명 정도 더 있었으려나? 그냥 버티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저하고 이제 당시에 같이 입학했으니까 제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동년배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죠. 그 친구들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버텼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과가 좀 이상한데, 경쟁에 못 버티니까 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듦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뭐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친구라는 게 생기는 그 과정인데, 그런 거를 그냥 도피하듯이 이제 그 학교라는 작은 세상에서 나와버리니까 친구를 사귈 그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 3년이란 진정한 친구들이랑 중고등학교 때 보통 사귀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전 진정한 친구가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메마른 상태라서 뭐 공감도 안 되지만, 그 진정한 친구들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귄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그렇게 보내요. 그 자퇴를 했으면 이제 또 열심히 뭔가를 꿈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힘드니까 자퇴를 한 거야. 힘드니까 자퇴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듦의 기준이라는 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너만 힘드냐.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도 사실은 어떤 자퇴를 한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자퇴를 해서 친구가 없다. 자, 이제 고등학교 시절 지났어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었는데, 걷어찼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대학교를 그래도 가기 위해서, 왜냐면 대학교를 안 가면 군대를 빨리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도 또 도망치듯이 학원을 갔어요. 근데 학원도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그냥 알아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게 없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에 이제 끝자락 40 넘어가기 직전인데요.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뭐 하나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거거든요. 스스로 뭔가 찾아서 해내려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하고 계시다면 진짜 대단한 인생이고, 저는 이제 도태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나이도 들었는데 결혼도 못했고, 뭐 모아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쌓아 올린 것도 없고, 아무런 커리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굳이 피라미드로 따지면 가장 밑에 있는, 너무 밑은 아니지만 그냥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표출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변명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니까. 친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비슷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같기 때문에 친구도 없다. 좀 결론이 이상하죠.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라는 나이, 그 17살, 18살, 19살을 학원을 가서 대학교를 가려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부모님의, 어머님의 책임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챙김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집에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이제 새엄마죠. 그분을 만나서 또 복잡한 그냥 과정사를 엮어요. 그런 것도 저는 싫었어요. 그냥 이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거를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뭐랄까, 그러면 또 머리가 또 깨어 있어가지고 독립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냥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은 독립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면 10몇 년 전에 20년도 더 된 이야기죠. 20년 전에 그때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10대 분들이 계시다면 20대 초반이나 집이 싫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그때랑 그 경제적인 그 정보가 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기 위한 그 투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소수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냥 무식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뭐 하냐면, 너무 길어질까봐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만 이렇게 지르는 건데, 어쨌든 그 경제적인 것도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기회는 두세 번 오는 건 아닌데, 그 기회가 왔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죠. 그 기회를 제대로 잡으신 분들은, 옛날부터 그런 경제적인 지식 정보가 있어서 제대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지금 부자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뒤늦게나마 그걸 깨닫고 그 세계에 진입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잃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이 싫다. 저처럼 집이 싫어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집이 싫고 혼자서 살고 싶고 부모가 나를 귀찮게 한다 싶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지금 주제가 좀 다른데, 저는 지금 친구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식의 흐름처럼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근데 저 이제 다시 돌아와서 20살에 그 대학교를 가는데 공부도 또 오지게 못해요. 오지게 못해서 전문대를 갔거든요. 전문대를 갔는데, 전문대에도 2년제가 있고 3년제가 있어요. 과마다 달라요. 근데 또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빨리 하기 싫었나 봐요. 그 3년제를 선택해가지고 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대학교 갔는데 거기서 친구도 좀 사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왜냐면 다들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도 하다 보면 또 이제 맞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인싸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자퇴하면서 좀 성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 남아있던 그 인싸 재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대학교 때 그게 조금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좀 사귀었었어요. 특히 그 농구를 저는 항상 좋아했기 때문에, 키는 작거든요. 근데 키는 작은데 농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농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구를 하면서 또 친해지고, 그리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1년이잖아요. 20살에 21살에.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가면, 군대 가서도 정말 좋은 동기나 뭐 선우임을 만나서 꾸준히 연락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것 역시 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잘났어요. 저도 남자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잘났어요. 그럼 사실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은 해요. 아, 저 사람 잘났다. 근데
나도 저런 거 갖췄으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친해져서 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뭐 정말 운이 뭐 기회가 돼서 뭐 만나서 뭐 끌어줄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제가 좀 저를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인맥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 군대에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뭐 모욕하는 모습도 보고,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잠도 자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남자들끼리 여러 명이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 꼴 없는 꼴 다 보여주는 그런 사람 사이였는데, 군대에서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았을 텐데 그냥 열등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 뭐 외모가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나도 뭐 어렸을 적에 관리받았으면 나도 키도 컸을 텐데, 나도 얼굴은 뭐 저 정도 되지 않나, 그런 그냥 이상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냥 상대를 인정할 줄 몰라. 그런 데서 오는 경쟁심 때문에 사람을 배척하고, 오히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죠. 왜냐면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다분히 잘못됐어요. 지금도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죠. 저는 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잘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우리도 남자들도 잘생긴 친구들 보면 친해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몸이 좋거나 뭘 잘하는 게 있거나 이러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냥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친해지면 뭐 하겠냐, 이랬던 성격이 꼬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제가 왜 내가 그렇게 살았냐 이유를 찾아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 애가 둥글둥글하지 못해요. 모나 있어. 그 모나 있는 이유를 찾으면 그냥 저는 핑계를 대고 싶어요. 부모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너가 친구를 많이 가지고 싶으면 너 성격이 좋아야 된다. 근데 성격이 좋으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부모 핑계 너무 되는 거 아니야. 야, 부모가 이상해도 자식들은 너는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핑계 되는 거 맞다고 할게요. 핑계 맞는데, 부모를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부모를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쉽게. 응?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건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해요. 그런 말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울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성격이 될 수가 없다. 지금도 사회생활은 하고 있지만 모나 있어요.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 이야기를 너무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끊어갈게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그냥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친분을 다진다고 다졌는데, 각자 사는 곳이 다르니까 그냥 전역하고 나서 연락 몇 번 주고받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살기 바쁘고 이러면 연락을 할 틈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았던 사람이라도 그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연애할 때도 처음에 너무 좋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너무 좋아. 잘해주고 싶어. 근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무뎌지잖아요. 그래도 처음과 끝이 같지 않잖아요. 만약에 처음과 끝이 같을 정도로 누군가한테 잘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뭐 진정한 사랑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은, 제가 평범인지 아닌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처음에 잘해줘요. 근데 나중에는 좀 시들시들해져. 근데 또 제가 또 장점이 있다면 처음이랑 끝이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저는 또 이상한 또 헛소리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그리고 복학을 했잖아요. 이제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과대 표현해서 말해보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때 똑같았어요. 난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 보통 복학하면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근데 저 아르바이트 하다가 불상사를 한번 겪고 나서는 우리가 아니고 저나 뭐 다른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실패를 겪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패를 하는 거든, 뭐 상황이 안 맞춰서 그러든, 내가 실수해서 그렇든, 실수를 하잖아요, 누구든. 그러면 실수를 하면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른 데서 하자. 근데 제 성격은 어떻게 된 게, 실패했어. 아, 그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사귀는 것도 동일 선상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줬어. 예를 들어서 연애로 따지면 여자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잘해줬어.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거기서 끝. 내가 왜 더 잘해줘야 돼? 어차피 나 이렇게 마음 표현했는데.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잘하는 건가요? 한 번 말했는데 안 되면. 좀 비유가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 알바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그 불상사가 생겨서 그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바를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놀다가 23살 이제 6월 7월에 전역을 해가지고 그 해를 놀고 이제 24살에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니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신입생들이랑 이제 같이 수업 듣고 뭐 이러다가 그때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때부터 서서히 줄었어요. 그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군대 전역하고 오니까 그 복학하는 것도 다르고, 예. 복학하는 그 타이밍도 다르고,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2년이라는 텀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니까 다시 보니까 서먹서먹한 거 있죠. 그리고 예전처럼 예전 1학년 때 신나게 놀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역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있었지만 제 이야기를 막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어도 제 이야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내 속내를 했을 때 이 사람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중에 그게 단점이 돼버리면 약점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왜 이 사람한테는 이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2025년에 지금 이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텍스트로 적어 놓으신 분들도 계셔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 고찰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고찰을 하면서 그걸 적어놨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에 대한 그런 오지랖이 발동돼서 불특정 다수한테 나는 이런 게 좋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그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겪었냐면 내 이야기를 남한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 영화 대사에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네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남에게 발설하지 마라. 그게 그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고 내 편이 될 수도 있지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 그걸 몰랐어요. 내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했었어요. 근데 친구는 아니었죠. 또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속내 이야기를 했던 것들 중에는 그냥 뭐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제 집에 있는 그냥 뭐 그런 있었던 일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지, 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만약에라도 유명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저는 그냥 너무너무 뭐 몇천만 명 중에 1인데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였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야 아니면 한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제 스스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그랬으면 안 됐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7살 1월 달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서부터 연락한 사람이 제로였어요. 서로 뭐 취업해서 나가기 바쁘고 그냥 뭐 가끔씩 연락하고 이러는데 연락도 그냥 뭐 농구 한 게임? 그냥 인원수 때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혼 과정일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하고 제가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이랑 이제 갈라서고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때부터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말은 내뱉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갇혀서 살았다라고 표현하면 안 좋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 혼자만의 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누군가가 꼭 없어도 생각할 것들이 많으니까 외롭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계속 살다가 보니까 꼭 누구하고 연락을 안 해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뭐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27살 때 제가 못쏠 기간이 길었거든요. 이제 27살 때까지 못쏠이었거든요. 연애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연애 못할 수밖에 없어요.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니니까. 의심도 많고. 근데 뭐 연애를 저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걸 이야기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야기해보자면 못쏠 기간이 길었어요. 저 못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못쏠 기간이 길었는데 그때 정말 운이 좋아서 연애를 했어요. 혼자서 지내던 애가 갑자기 이제 둘이 돼가지고 둘이 돼봤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부터 혼자면 이게 혼자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혼자가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생각했을 때는 뭐 둘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둘이 돼 보니까 둘이 좋더라고요. 내가 뭐 말하면 그거에 대한 그 반응도 오고 내가 뭐 말하면 웃어주고 이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니까 여자를 사귀어 보면 알겠지만 뭐 우리가 터치하잖아요, 서로. 그런 살결이 맞닿는 게 그게 좋은 거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둘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는 필요 없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여자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친구하고 친구 사이이자 연인이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었어요. 그 친구랑 친구로 지내다가 또 헤어지게 돼요. 되는데 그게 이제 친구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베프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오래 사귀면 여자 친구든 남자 친구든 사귀면 가장 베프를 잃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서로를 잘 아는 베프를 잃는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베프를 2번 잃었거든요. 오래 사귄 사람이 2명이니까. 그 전에 뭐 짧게 사귄 분 안 치니까. 예. 그 2번의 그 베프를 잃는 과정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친구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도
베프가 있었다면, 베프이자 연인이자 그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영상도 찍지를 않았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았겠죠.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면 영상을 만들 그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냥 그 친구랑 놀기 바쁘지. 뭐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웃긴 이야기 웃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자 친구를. 아무튼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27살 연애를 해서 31살 때까지는 30살 때까지는 여자 친구랑 친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시간에도 남자로 되는 그 친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친구라고 해가지고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회사 생활을 27살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러니까 같은 회사는 아닌데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친구라는 애들이랑 이야기 하다 보면은 결이 안 맞아. 일단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러니까 이 쉬는 시간에 뭔가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때는 좀 직책이 있어가지고, 직책이 계속 기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놀 시간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업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또 친구를 사귈 그게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퇴근 후에 놀기에는 또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랑도 지내고 이러니까 또 남자친구를 사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30살까지 이제 또 친구 없이 지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혼자서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외롭지 않았고, 또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살에 이제 헤어지고 31살에 또 다른 여자를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랑 거의 거진 7년 정도 진짜 베스트 프렌즈보다 진짜 서로 너무 잘하는 그런 친구로 지냈었기 때문에 또 저는 남자인 친구가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여자친구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저는 여자친구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저 싫다고 좀 잔인한 방법으로 저를 떠났었거든요. 뭐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인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참하게 만든 거죠, 저를. 뭐 그런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7년이 넘는 시간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친구였는데 친구도 아니야.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친구는.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좋게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여자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친구가 항상 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도 떠났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40 초입으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전화기를 열잖아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제가 그래도 우리가 20대 30대 되면은 뭐 돈이 없어도, 저 돈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뭐 음식 사 먹을 돈은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곱창을 좋아한다든지 뭐 전골을 좋아한다든지 뭐 하여튼 먹을 거리는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 혼자잖아요, 제가. 혼자니까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산 사람들 정말 좋은 분들 많고요. 멋있는 분들도 많고, 부산 여자들 정말 이쁘고, 부산 사람들은 국밥을 진짜 자주 먹거든요. 부산에는 국밥이 찐이에요, 찐. 국밥이 맛 없는 데가 거의 없어. 물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그래서 국밥밖에 먹을
국밥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가도.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도 나가면 혼자서 먹기 힘들어요. 아, 물론 먹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대수롭지 않냐. 근데 내가 그걸 굳이 물론 누군가 눈빛을 주지 않지만 내가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혼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가끔씩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내려놓을 수가 없고, 저도 친구 사귀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마음을 열어도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 상대도 뭐 어느 정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도 친구라고 생각은 아니고 그냥 나이 차가 좀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저보다 몇 살 많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잘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도 잘해드렸고 그 나이 많은 분들한테도 잘한다고 제 기준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뭐 당연히 서먹서먹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말도 예쁘게 가려서 했고 그랬는데 그냥 멀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마지막 저하고 재밌게 지내다가도 그냥 연락 끊어버리고 그냥 어디 다른 데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끊는 사람도 있고 예. 제가 끊은 경우도 한 두 번 정도 있어요. 진짜 이건 너무 단순한 건데 저가 불러요, 제가 친구를. 이거 방금 두드려서 소리 들어갔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 친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불러요, 그분을. 그러면은 또 나와주세요, 그분. 나오면 뭐 제가 당연히 불렀기 때문에 뭐 제가 밥을 사는 거는 그냥 아깝지 않은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연락이 없으면 제가 또 연락을 한번 해요. 그럼 또 우리 이제 카톡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카카오 그거잖아요. 그럼 또 왔다 갔다 뭐 안부도 묻고 해요. 근데 제가 또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관계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기는 관계구나. 그렇다면 내가 굳이 연락 왜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말 희망적이고 좋게 생각하면 뭐냐면, 아, 바쁘셔서 나를 까먹고 연락을 안 하시나 보다. 근데 내가 막상 연락을 하면 또 좋게 받아주시나 보다. 아, 그러면은 내가 연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희망적이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모나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연락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 사람이 나 연락 안 하네? 아, 그러면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 나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연락을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내가 연락하면 받긴 받는데 먼저 찾질 않아. 그러면 나도 사실은 찾을 필요가 있나? 근데 중요한 거는 친구가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라는 사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아, 없다. 그냥 혼자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라는 거는 사귈 타이밍이 있다. 어렸을 적에 사귀는 게 맞다. 그냥 어렸을 적에 기억들로, 진정한 친구 사이 못 볼 걸, 볼 걸, 못 볼 걸 다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감이 더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살 넘어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그분들도 자기들 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연락을 하면, 그래, 얘 연락 왔네. 받아줘야지. 근데 찾질 않아.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진짜 잘 나갔으면, 날 찾지 않았을까? 왜냐면,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도 나하고 있으면 좋은 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바로 연락 차단할 텐데, 야, 내가 잘 나가니까, 연락하냐? 이러면서 그런 상상도 했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망상일 뿐이고, 요약하자면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연락이 안 온다.
그 20대 때 만난 대학교 친구들 한 3, 4명도 똑같았어요. 제가 불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27살 때 했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뭐 몇백만 원 모여가지고 1000만 원 넘어가면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왜냐면 그때 돈을 처음 벌어봤으니까 많이. 뭐 월급 일을 많이 하니까 월급이 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운 좋게 받을 때면 뭐 돈을 쓸 때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돈이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팩토리 공장 다녔거든요. 공장 다녔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이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밥이나 한번 사야겠다 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그러면 뭐 치킨집에 가든 뭐 고깃집에 가든 사실 얼마 안 나와요. 먹어봤자. 너무 비싼데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1인분에 뭐 그때 당시 7,000원, 6,000원 이럴 때거든요. 10년 전이니까. 가면 뭐 많이 나왔죠.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오면 그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2번 정도 샀어요. 그러면 한 번쯤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불러. 왜 안 부르는지 몰라요. 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이 새끼, 야, 이놈, 자기가 밥 사면서 생색 너무 내더라. 근데 저는 생색을 그냥 장난스럽게 내는 거거든요. 야, 내가 돈 벌었으니까 함 사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생색 한 번씩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야, 내가, 함 사니까 다음에 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은 싫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서도 사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게 기분 좋게 살려면 생색을 내서는 안 되는 건데 또 제가 또 잘못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러지 않은 적도 많아요. 친구들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리고 돈도 번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샀었던 거지. 생색을 내면서. 야, 내가 살게. 근데 생색이라고 해봤자 없어요. 야, 이거 내가 사니까 맛있지? 야, 이건 내가 사는 건데. 이렇게 말 한두 마디 더 붙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면서, 야,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만 먹어라. 이런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니까, 친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면서도, 그냥 편하게 먹어라. 이랬었던 거거든요. 몇 번 되지도 않아요. 한 3-4번 샀나?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끊었던 거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친구가 없었는데 이제 여자친구 사귀면서 여자친구랑 친구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30대 이제 후반 정확히 한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여자친구가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또 없는 거죠. 그냥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중에 제가 원래 혼자면 둘이 좋은 걸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둘이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생각이 나는 거죠. 저는 혼자서도 오래 있어봤고 둘이서도 오래 있어봤는데 그래도 둘이 낫다. 하지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둘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봤는데 친구는 필요하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근데 굳이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찾지 않으면 굳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는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친구들 사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른들도 있고 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고찰하듯이 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연락이 와. 너 요즘에 잘 되더라. 물론 말할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생겨서 말을 거는 걸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해서 말을 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야 돼, 사람은. 하지만 저는 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도 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친구가 없는 거죠. 제가 친구가 없는 이야기를 정말 길게 풀어서 했는데 보니까 대화법이 이 사람 친구가 없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하고 있으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판단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포장해보자면, 저를 변명해보자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죠. 친구가 없는 건 제 문제가 맞아요. 제가 자존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서까지 친구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친구도 있죠. 결론이 이상하게 가는데 친구는 만들고 싶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친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자친구랑 동일한 거예요. 여자친구는 그냥 남자인 입장에서 여자친구를 제가 이야기해보면 여자친구는 사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걸 유지하는 것도 더 힘든 일이에요. 어떤 여자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여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친구한테. 관리도 해줘야 돼요. 이 사람 마음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냥 친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친구도 역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하고 만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찐친이면 서로 욕하면서 야, 걔 그런 욕을 하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나중에는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너무 가치가 없는 시간들이다. 생각하기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찐친이 있어가지고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고 좀 발전된 이야기를 하는 관계의 친구가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답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친구든 여자친구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노력도 안 하고 자존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한 것들 때문에 친구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으신가요? 저 TV 보면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면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희생은 아닌데 신경 써줘서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부럽거든요. 그런 친구를 가지신 분들은 인생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친구가 없이 이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 이야기를 모두 다 하기가 쉽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나하고 정말 친한가? 모르겠어요. 제가 진정한 친구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 심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심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심슨에 보면 풍자하고 웃긴 그런 게 위주인데 거기에 이제 촌철살인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심슨에서 나온 말인데 남이 불행하게 된 이야기는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제가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으면 야, 얘는 친구도 한 명 없대. 안 좋잖아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친구가 없는 사람, 친구가 없고 잘 안 되고 있는 불행한 인생 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무 이야기나 하면서 아무 이야기나 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도 현실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근데 그냥 저는 이게 어떤 마인드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정말 심심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틀어놓으라고. 근데 틀어놓기 위해서는 제가 목소리도 좀 다듬어야 되고 좀 말을 좀 듣기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머리 크거든요. 머리 크니까 머리에 든 게 많은데, 든 게 많다는 게 머리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금방 잊어버릴 것들을 기억을 많이 하고 살아요. 별것도 아닌 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저주저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저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친구 중에 말 많은 친구.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의심이 많으면 좋은 게 있어요. 상처를 덜 받아.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이게 원피스 만화에 보면 크로코다일이라고 나오거든요. 크로코다일이 첫 등장할 때 그 니코 로빈이랑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이 애니메이션 이야기인데 빨리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같은 편이었는데 제 칠무에란 그런 조직의 같은 편이었어요. 그 크로코다일이 대장이고 그 니코 로빈이 탑2란 말이에요. 근데 크로코다일은 자기 부하인데도 안 믿었어. 그러면서 걔가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니코 로빈, 모든 걸 용서하지. 난 처음부터 누구도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악당이 하는 말인데 좋더라고요. 그래, 맞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믿으면 당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믿지 마라. 이게 제 인생 모토거든요. 믿는 척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물론 이러면 너무 피폐해져, 사람이. 사람 피폐하고 좀 심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은 못 내리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고독한 거죠. 믿지 않으니까.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사건이 있었죠. 제가 왜 처음부터 사람을 안 믿었겠어요. 믿으면 당한다니까요.